오늘 점심도 맛있게 드셨나요? 5분 만에 할 수 있는 오늘의 주요 뉴스 10월 7일 뉴스런치 지금 시작합니다. 정부가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합니다. 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인 40일 동안 각계의 의견을 받은 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한 여성,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270조에 대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잉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예고될 개정안은 이 판결의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고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에 대한 임신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편 낙태죄 완전 폐지를 주장해온 여성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또한 임신 주수는 사람마다 신체적 조건이 다른 데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신 주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BTS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공모청약이 어제 600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되었습니다. 공모청약이란 어떤 회사가 주식을 일반 투자자에게 딱 팔겠다라고 했을 때 저 살게요 하고 약속하는 걸 말합니다. 이 약속을 하려면 투자자는 증거금을 내야 합니다. 일종의 보증금이죠. 빅히트의 공모청약으로 모인 증거금이 58조 4천억을 넘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이렇게 BTS의 파급력이 어마어마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BTS에게 병역 특례를 주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공론화한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대체 복무를 하며 국위 선양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방식으로 복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20대에만 꽃피울 수 있는 새 직업군이 생기는데 현재의 병역법으로는 이에 대응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에서는 본인들이 가만히 있는데 왜 괜히 들쑤셔서 논란을 만들고 부담을 주느냐 하는 반발도 있습니다. 현재의 병역법으로는 전문 연구, 산업기능, 예술, 체육 분야에 대한 대체 복무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예술의 경우엔 콩쿠르와 같은 정확한 기준이 없으며 영화, 드라마 등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로 대체 복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자사에 유리하도록 손봤기 때문입니다. 쇼핑 검색의 경우 11번가, G마켓 등 경쟁 쇼핑몰의 상품은 가중치를 낮게 줘서 인위적으로 노출 순위를 끌어내리는 방식입니다. 한편 네이버와 제휴한 쇼핑몰의 상품은 검색 결과 화면에 15에서 20% 상위를 차지하도록 조정했고 추가로 1.5의 가중치를 주었다는 겁니다. 동영상 검색의 경우에도 네이버 TV 동영상들이 더 쉽게 노출되도록 세계를 바꾸어 놓고 티빙, 판도라 등의 경쟁 플랫폼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의 이런 행위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다. 또 불공정 행위 중 차별 취급 및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한다며 쇼핑이 265억, 동영상이 2억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네이버는 공정위 판단에 왜곡된 부분이 많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북한군에 의해 총격 살해된 공무원의 고등학생 아들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공개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에서는 아버지가 죽음을 당할 때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 왜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냐며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이 있었던 아버지의 멋진 모습을 말하며 온 가족이 몰락하지 않고 비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월북으로 실추된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아버지 잃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나도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어려움을 견뎌내길 바란다며 위로의 말도 전했습니다. 다만 해경의 조사 및 수색 결과를 기다려보자 라고도 말했습니다. 편지는 언론을 통해 공개됐지만 아직 청와대에 오지는 않았으며 편지가 도착하면 문 대통령이 직접 답장을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애플이 이번 달 13일 아이폰 12를 공개합니다. 아이폰 12는 애플에서 처음으로 5G 이동통신을 지원하는 폰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성능이 개선된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와 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OLED는 6기 발광 다이오드를 말하는데요. 기존 액정과는 달리 자체 발광을 해서 백라이트가 필요 없습니다. 디자인은 아이폰 4와 5처럼 모서리가 각진 형태로 돌아온다고 하네요. 제품 뒷면에는 VR 컨텐츠를 지원하기 위한 라이더 센서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라이더는 전파 대신에 빛, 레이저를 사용하는 레이더를 말합니다. 새로운 아이폰 기대되는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뉴스런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빠르게 뉴스런치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